저는요 말이 현란해서 도대체 후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장학금 한번 봅시다. 장학금이 이거 말고요. 다음 장학금 봅시다. 다음 장학금 들어보세요. 서울대 장학금에서요 생활비까지 받아갑니다. 16만 9천 원. 후보자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요 생활비 16만 9천 원까지 받아갑니다. 제가 서울대에 전화해 보니까 생활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조 모양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보십시오. 저 빨간 표인데 저기만 16만 9천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항목은 몰랐습니다. 일괄적으로 자,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네. 조 후보자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후보자 도대체 조 후보자의 말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요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제가 본인이 가져온 맹수의 왕국입니까? 제가 저 16만 9천 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인생의 가치나 철학에 의하면 후보자는 장학금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장학금 나눠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니만큼 작은 액수의 장학금까지도 딸이 받아갔습니다. 그 점 송구합니다. 후보자 자신 주의랑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부 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지금 그 모습으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말씀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오랜 청문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그 검찰 인사를 놓고 역할 분담은 대단히 미묘한 점이 있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에 계실 때 검찰 인사에 얼마나 관여해 왔고 또 어떠한 형태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인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사는 기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체가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사항입니다. 아니요, 제가 특정인의 인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런데요.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지 거기 청와대 참모가 얼마나 관여하는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그럼 않습니까? 그 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검찰총장께서 의견을 표시하십니다. 검찰총장과 협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님이 검찰총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시킨다, 어떤 사람은 약간 강등을 한다 의견을 받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님과 협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님이 건의를 하는데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하시게 돼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당연히 제청을 행사하시고요. 예. 근데 법적으로 보면 제청자와 임명자가 각 검사 인사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대통령이 최종적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의견을 표명하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결정권이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제청을 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온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셨고
뭐 제가 상세한 자리에 대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박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대청권 행사해 오셨습니다. 예,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도 청문회를 거치고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하시게 되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서 실질적인 재청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저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시대별로 수타 검사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부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청문회 마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말에 따르더라도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달라서 윤대중 검찰국장의 형님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후보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 좀 잘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위원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웃으면서 우리 조국 후보자는 건강 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